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수칠성 김하인쌤입니다. 민법 백선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백선 특강은 되도록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학습자료는 네이버 밴드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민법 백선 특강 제1강 1번부터 25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중 반사인일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잘못된 겁니다. 1번은 강강의 신조 외웠어요. 성립과정에서 강박에 동남쳐요. 그럼 그 아랫줄에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아닙니다. 2번은 강제집행 동남쳐요. 그럼 그 아랫줄에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없다죠. 2번이 정답이고 3번도 양도소득세 동그라미 조세도 그 아랫줄 중간쯤에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수 없다. 4번 이미 매도된 부동산을 알면서도 매도인 배임행위에 적극가담 동남치면 제일 끝에 무효 맞아요. 저당권 설정도 무효. 5번 변호사가 형사소송 동남쳐요. 형사소송 승소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사회질서 위배됩니다. 무효입니다. 반면 민사소송의 약정은 유효. 2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경로해 주었다. 틀린 겁니다. 그럼 이중 매매는 제2매수인 병은 악의도 유효, 적극가담 무효입니다.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악의병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2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이행불능이라 채고 없이 갑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번 병이 갑을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가담 동남쳐요. 가담한 경우 을은 병을 상대로 직접 동그라미 직접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을은 매도인 갑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해야 되죠. 4번 갑과 병의 계약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한마디로 적극가담이죠. 금병으로부터 엑스토지 전득안청 너도 무효죠. 선이더라도 무효, 절대적 무효입니다. 갑과 병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매매가 무효야 병 무효, 정 무효죠. 5번 만약 병에 동그라미쳐요. 대리인무 동그라미 대리인무가 병을 대리해서 엑스토지 매수하면서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 동그라미쳐요. 하였다면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이 본인이죠. 본인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대리행위 하자는 대리인 기준이라 본인이 선이어도 무효라 소유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모경함은 어느 특정 영역이 아니라 거래 일반 동그라미 맞습니다. 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 동그라미 무상계약에 적용되지 않죠.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도 모효행위 전환행위 동그라쳐요. 전환 법률행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4번 대리인에 의해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 동그라미 본인 동그라미 맞았죠. 궁박 본인 나머지 다 대리인입니다. 5번 경매 동그라미 경매는 법률 행위입니까? 법률 규정입니까? 법률 규정이죠. 따라서 이건 불공정한 법률 행위죠. 그래서 이걸 이유로 무효 추정할 수 없다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4번 의사표시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가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그러니까 사설을 끊어요. 그럼 요지 가능해서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뒤편에 의사표시 요력이 생깁니다. 2번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그대로 유효죠.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가 틀렸죠. 그대로 유효입니다. 3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이란 표의자가 가로칩니다.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 가로 이 사항을 뜻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동그라미쳐요. 특정한 내용 동그라미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합니다. 4번 의사표시자가 과실 없이 동그라미쳐요. 무과실 기억하세요.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의해서 송달할 수 있습니다. 5번 보통 우편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당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죠. 반면 등기 우편이나 내용 증명은 추정됩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5번 의사표시 관련 설명 틀린 겁니다. 기억 진이 아니 의사표시에서 진이란 표의자가
가로칩니다. 진정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 가로 이걸 말한 게 아니라 그랬죠. 니은 매도인의 자 동그라미쳐요. 하자 담보책임 동그라미 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착오 동그라미 매수인의 취소권 인정된다죠. 그러니까 담보책임은 계약법에 있어요. 착오는 민법 총칙에 있죠. 두 가지 요건과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디귿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 동그라미쳐요. 그럼 그 아랫줄에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그랬죠. 리을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도 동그라미칩니다. 채권자 취소권 동그라미 대상이 될 수 있죠. 금전 채권자라면 108조 무효이더라도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틀린 거라 정답은 1번입니다. 6번 갑은 자신의 X토지를 을에게 증여 동그라미 증여는 유효죠.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이를 매매 동그라미쳐요. 매매는 무효. 매매로 가정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동그라미 등기 유효죠. 증여가 유효라 등기 유효. 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을 써요. 100 유효라 100 을은 X토지를 병 너는 무조건 100 앞사람이 100이면 뒷사람 무조건 100 병에게 병 유효 매도하고 소유권 등기 마쳤다. 옳은 겁니다. 그러니까 병은 선의하기 불문 무조건 유효죠. 그러니까 첫째 줄에서 을에게 증여 은지갱이죠. 그럼 을 유효 병 무조건 유효. 1번 갑을 사이 매매계약 무효입니다. 2번 갑을 사이 증여는 유효예요. 3번 갑은 악의 병 유효죠. 100 선악불문 100은 100 병에게 X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4번 병 유효예요. 병이 갑을 사이에 증여계약에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 데 선이죠. 과실이더라도 병 소유권 취득한다. 4번이 정답이죠. 악이라도 유효죠. 5번 병은 갑을 사이에 증여계약에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많이 틀렸죠. 알았던 몰랐던 무조건 소유권 취득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7번 갑은 자신의 X부동산에 관해서 을과 통정한 허위의 동그라미쳐요. 허위의 매매 동그라미 108조 무효죠. 계약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 동그라미 그 매매가 무효라 등기도 무효. 등기를 을에게 주었다. 그 후 을 써요. 0 무효라 0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 동그라미 모르는 병 씁니다. 100 선의 병 보호되죠. 100 병 유효. 자 그럼 틀린 겁니까? 1번 병 100이라 병이 부동산 소유권 취득합니다. 2번 갑은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어요. 3번 병 소요 100 유효 병으로부터 X부동산 전득한 정 너도 100 앞사람이 100이라 정도 100 유효 정이 악의인 경우 그래도 유효 정은 소유권 취득합니다. 4번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병이 악의를 증명해야 되죠. 병은 선의로 추정됩니다. 5번 병이 선의 동그라미쳐요. 선의라면 다음 과실 동그라미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 취득한다죠. 그러니까 제3자 병은 선의면 보호되죠. 과실 무과실 따지지 않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8번 의사표시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경과실 동그라미쳐요. 경과실로 인해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취소된 의사표시로 인해 손해입은 상대방은 불법행위 동그라미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실이 빠져 착오했더라도 중과실이 아니라 취소할 수 있죠. 착오에 빠진 자는 멍청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멍청한 놈입니다. 나쁜 놈 아니라 위법성 없어서 불법행위 책임 성립할 수 없습니다. 2번 매도인이 계약을 족부하게 동그라미 쳐요. 해지한 후 동그라미 그럼 해치할 수 있다. 해지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중요 부분 착오를 이유로 취소에 동그라미 쳐요. 취소권 행사에서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취소하면 무효가 되죠. 그래서 해치할 수 있다 맞아요. 3번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것이 일어난 경우라도 상대방이 표의자 착오를 알고 이용 동그라미 알고 이용한 경우라면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4번 제3자 사기 후에 의사표시한 표의자는 가로쳐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가로 상할 수, 취소할 수 있죠. 맞습니다. 5번 동그라미 쳐요. 대리인 기망 동그라미. 그럼 대리인은 제3자 사기강 바강이죠. 그럼 110조 1항으로 가서 당한 사람은 언제나 취소, 몰라도 취소입니다. 5번 대리인 기망행위 후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 상대방은 본인이 선이라도 몰라도 계약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리인 기망은 언제나 취소라. 제일 끝에 취소할 수 없다가 무조건 틀렸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9번 갑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 자 매도 동그라미 을에게 대리권을 소유하였다. 옳은 겁니다. 그럼 매매할 권한이 있죠. 1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이 있답니다. 2번 만약 갑이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 포괄적 대리권을 소유한 경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 기일 연기할 권한도 있다죠. 3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한 대리행위를 해지 동그라미 해지할 수 없다죠. 가서 매매하라 했지 누가 해지하라 했어? 원칙 해지권 없습니다. 자, 4번 주의하세요. 을이 병과 대리행위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병이 매매계약을 적부하게 해지한 경우 그러니까 사선을 끊어요. 그럼 행위는 대리인 을이 하죠. 그 모든 효과는 본인 갑입니다. 그 뒤에 그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갑과 병 맞았습니다. 모든 효과는 본인 갑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을이 한정우경 개시 심판받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죠. 성년 후견일 때 소멸하죠. 정답은 4번입니다. 이 시간에는 민법 백성 특강 제1강 1번부터 25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11번) 무권대리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무권대리는 계약 상대방은 계약 체결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동그라미 안 경우에는 본인에 대해서 계약을 처리할 수 없다죠. 처리 동그라미 선처리 선의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2번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부터 틀렸죠. 계약 시에 소급표가 있죠. 3번 무권대리행위 추인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실 알았네요. 알았다면 상대방에게 대항이나 주장할 수 있다죠. 132조입니다. 4번 무권대리행위의 일부 동그라미 일부에 대한 추인은 가로쳐 보세요. 상대방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가로 그럼 효력이 없다 무효 맞았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 무권대리행위가 무권대리인의 과실 없이 제3자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제한다죠. 그러니까 135조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라 과실 없더라도
책임지는 겁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2번. 자, 대리권 없는 을 또 그럼 쳐요. 무권대리입니다. 을이 갑을 대리해서 병에게 갑소유 토지를 매도하였다. 틀린 겁니다. 1번. 을이 갑을 단독 상속 동그라미. 상속한 경우 을은 본인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 동그라미. 거절권 행사할 수 없어요. 2번. 병이 갑에게 상당액을 정해서 매매계약 추인 여부 확답을 채구하였으나 갑 확답이 없었던 경우 갑이 이를 추인을 거절이죠.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정답 2번입니다. 3번. 병이 계약 당시에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동그라미. 알았던 경우라도 병의 갑에 대한 최고 동그라미. 최고권 인정된다. 최고는 악의도 가능하죠. 최악의 선처리. 4번. 갑이 을에게 추인한 경우에 병이 추인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때는 갑은 병에게 추인 효과를 주장이나 대항하지 못합니다. 132조. 5번. 만약 을이 미성년자, 즉 제한 능력자라면 갑이 을의 대리행위에 대해서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병은 을에 대해서 계약이행이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135조 맞습니다. 제한 능력자는 무권대리 책임을 지지 않죠. 정답은 2번입니다. 8번. 의사표시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경과실 동그라미 쳐요. 경과실로 인해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취소된 의사표시로 인해 손해입은 상대방은 불법행위 동그라미.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실이 빠져 착오했더라도 중과실이 아니라 취소할 수 있죠. 착오에 빠진 자는 멍청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멍청한 놈입니다. 나쁜 놈 아니라 위법성 없어서 불법행위 책임 성립할 수 없습니다. 2번.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동그라미 쳐요. 해지한 후 동그라미. 그럼 해치할 수 있다. 해지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중요 부분 착오를 이유로 취소에 동그라미 쳐요. 취소권 행사에서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취소하면 무효가 되죠? 그래서 해치할 수 있다 맞아요. 3번.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것이 인한 경우라도 상대방이 표의자 착오를 알고 이용 동그라미. 알고 이용한 경우라면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4번. 제3자 사기 이후에 의사표시한 표의자는 가로쳐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14번. 표현대리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는 무권대리라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기본대리권은 대리행위와 같은 종류의 행위에 관한 것이야 한다 틀렸죠. 동종 유사성 유효하지 않습니다. 3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 동그라미. 그럼 기본대리권은 뭐든지 다 된다. 기본대리권에는 대리인으로 선임된 복대리인 권한도 다 포함됩니다. 정답이 3번입니다. 4번.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이를 이유로 본인 책임 강경할 수 없답니다. 5번. 대리인이 체결한 대리행위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해 계획 확정적 무효 동그라미. 무효가 되면 표현대리 성립할 수 없다죠. 표현대리는 행위 자체는 유효입니다. 여기처럼 행위 자체가 강행규정 위반 무효라면 표현대리 나올 수 없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5번. 법률행위 무효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그럼 소급이 없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틀렸죠?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인 것으로 본다. 2번. 추인 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죠? 무효가 된 법률행위의 추인 동그라미. 무효행위 추인 가능하죠? 취소하면 무효가 돼서 무슨 추인? 무효행위 추인 허용된다. 그러니까 정답 1번이었고 2번도 시험에 나올 때가 됐습니다. 3번.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될 수 없습니다. 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 즉 규칙 사유자도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죠.
5번 폭리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추인 동그라미쳐요. 추인 대상이 되지 않으나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 동그라미, 전환은 가능하죠. 정답 아까 1번에 틀렸습니다. 자, 16번 무효 취소 옳은 겁니다. 1번 취소권은 법자가 10글자예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죠. 추인, 인이 3글자라 추인할 수 있는 날 3년, 숫자가 밖에 틀렸습니다. 자, 2번 소급이 없죠.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없다죠. 그때부터 유효입니다. 3번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 제한 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들렸죠. 제한 능력자는 부당이득 반환할 때 선의 악이 불문하고 현존이익 반환입니다. 4번 법정대리인 추인은 추이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만 틀렸죠. 소멸 전이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상대방 동그라미, 상대방에게 취소권자에게 자 이행 청구 동그라미, 청구해도 추인되지 않죠. 이행 청구나 양도는 취소권자가 해야 되죠. 취청양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17번 조건기한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정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그 이력이 생긴다죠. 2번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은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다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3번 기한도리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 규정 외에서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있다죠. 그러니까 조건부 권리든 기한부 권리든 똑같이 일반 규정 외에서 처분, 상속, 보존, 담보, 처상보담 할 수 있다. 4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 써요 플러스 기성조건이라 플러스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지 조건 마이너스 그럼 곱한 마이너스라 밑에 무효 맞았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 기록을 그 성취 전에 자 소급에 동그라미쳐요. 소급하게 할 의사 동그라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그 다음 그 의사에 의한다죠. 다 틀렸죠? 그러니까 조건은 원래 소급이 없는데 여기처럼 당사자 의사에 따라 예외적 소급비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8번 조건부 법률행위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도 일반 규정에 의해서 아까 처분, 상속, 보존, 담보 할 수 있다. 처상, 보담 할 수 있다. 2번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 시기를 이행 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 발생이 자 불가능 동그라미 불가능하겠다면 그러니까 그 사실이 가능하게 되든 불가능하게 되든 똑같이 이행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봅니다. 3번 해제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상실한다 소멸하는 거죠. 4번은 기한이형 자 기한이 동그라미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이죠. 형성권적입니다. 정답 4번이고 5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 가로 쳐봐요.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 가로 이 자가 조건 성취 동그라미 성취에 대한 증명책임 부담하죠. 정답은 4번. 그러니까 공부하다 지금 풀다가 잘 모르는 건 요약집이나 또는 다른 강의 찾아서 보셔야 됩니다. 시선 집중 강의 찾아보세요. 지금 백서는 그냥 빨리빨리 나가는 겁니다. 19번 법률행위 등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불능조건 마이너스 정지조건 플러스 곱한 마이너스라 제일 그때 무효 맞았습니다. 2번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라도 도달하기 전 동그라미 그럼 효력이 생기지 않았죠.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는 의사표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번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농지취득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죠. 나중에 등기할 때 필요한 등기요건입니다. 정답 3번. 4번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그 말이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다음 취소 동그라미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면 책임질 일이 생깁니까 없어집니까? 책임질 일이 없어지니까 불리하지 않아서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5번 가로쳐요. 어떠한 해약 고지 없이 가로. 그럼 강박이 아닙니다. 강박은 불법적인 해약 고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단순히 각서에 서명 날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강박이 아닙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0번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중간 생략 등기 원칙 유효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무효가 됩니다. 1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관에서 최종 매수인이 자신과 최초 매도인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자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경로했다면 그럼 제일 끝에 무효 맞아요. 2번 토지 매매 계약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모의 상태라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확정적 무효가 됐을 때 그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합니다. 3번 소유자는 허무인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 동그라미 그 행위자를 상대로 그 등기일 말소를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허무인 명의 등기는 무효인데 허무인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 행위자 그 놈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합니다. 자, 5번 의사표시 가능 설명 틀린 겁니다. 기억 진이 아니 의사표시 진이란 표의자가 가로칩니다. 진정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 가로 이걸 말한 게 아니라 그랬죠. 니은 매도인의 자 동그라미 쳐요. 하자 담보책임 동그라미 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착오 동그라미 매수인의 취소권 인정된다죠. 그러니까 담보책임은 계약법에 있어요. 착오는 민법 총책에 있죠. 두 가지 요건과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디귿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 동그라미 쳐요. 그럼 그 아랫줄에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그랬죠. 리을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도 동그라미 칩니다. 채권자 취소권 동그라미 대상이 될 수 있죠. 금전 채권자라면 108조 무효이더라도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틀린 거라 정답은 1번입니다. (5번) 권리자가 무권리자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틀렸죠. 그러니까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추인은 법이 없으니까 무권들이 추인을 유추 적용해서 소급표가 있어요. 계약 시에 소급합니다. 그때부터가 틀려서 5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작년에 시험에 처음 나온 판례 하나 보겠습니다. 갑에게 X가 있는데 을과 명의신탁 약정하고 수탁자포로 등기하면 원칙 다 무효가 됩니다. 근데 이 무효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 무효고 민법 103조 무효 아니죠. 그 오른쪽 옆에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닌 걸 강제입행, 강박, 허위표시, 명의신탁, 조세 외웠습니다. 이걸 강강허신조, 강강허신조는 103조 무효 아니라 이 무효도 103조 무효 아닙니다. 따라서 을에게 한 등기는 불법원인 금액이 아니니까 가분을에게 반환 청구, 즉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또는 진정 명의 회복을 이유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병에게 팔고 등기하면 병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하죠. 자, 그럼 병이 소유권 취득하면 신탁자 갑의 을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가 없어요. 따라서 병에서 을 앞으로 소유권이 돌아오더라도 여전히 갑은 물청 없어졌죠. 따라서 을에게 여전히 물청 행사할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갑, 너 명의신탁하지 말한 거죠.
의리 배신하고 병에게 팔아버리면 갑은 소유권 찾아올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럼 21번, 자 동그라미 1번. 명의수탁자 을이 제3자 병에게 명의신탁 부동산을 적부하게 양도하였다가 그러니까 사선을 끊어요. 그럼 제3자 병의 소유권 취득하면 신탁자의 물권적 청구권이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그 다음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누가 취득했죠? 수탁자 을이 취득했죠. 그러더라도 존재 자체가 없다 그랬어요. 다음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이미 존재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이번 불법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인과 물건 급여한 사람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소유권에 기해서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번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해서 방해 제거, 자 비용 동그라미 쳐요. 또는 방해 예방 비용 동그라미. 그럼 비용은 돈이죠. 이 비용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이건 손해배상으로 청구해야 돼요. 4번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 청구권은 가로 쳐봐요. 자 가로 그리고 현재 동그라미 이제 가로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까지 가로. 이건 맞았어요. 물청은 항상 현재. 근데 그 밑에 틀렸죠. 방해 결과 제거 틀렸죠. 이건 손해배상 청구하는 겁니다.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에요. 5번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 소유자가 자 소유권 상실 동그라미. 그럼 더 이상 물권자 아니죠. 그럼 현재 물권자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2번 갑소유 X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무단으로 그 이외에 을이 Y금을 신초가했다. 틀린 겁니다. 그럼 갑은 을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을에게 을이 점유하면 퇴거 청구는 못합니다. 1번 갑은 을을 상대로 Y금을 철거와 Y금을 대지 부분 인도 청구할 수 있어요. 2번 만약 을이 Y금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갑은 을을 상대로 Y금을 해서 퇴거를 구할 수 없습니다. 건물은 을 소유죠. 자기 건물 자기가 점유하니까 네 거에서 나가 못하죠. 3번 만약 을이 병에게 Y금을 임대하여 병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갑은 대항력 있는 병을 상대로 Y금을 해서 퇴거나 퇴출을 구할 수 있다 맞았죠. 병 네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네 거 아니니까 나가 할 수 있다. 2번 3번 두 개 비교하세요. 4번 을이 Y금을 정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 갑은 정을 상대로 Y금을 철거 구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정은 미등기로 매수해서 등기 안에서 소유자 아니지만 돈 주고 샀잖아요. 그럼 정은 소유자가 아니지만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자로서 그 정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다죠. 그러니까 소유자 아니지만 대신 치워할 수 있다. 정답이 4번입니다. 5번 만양부가 갑으로부터 X토지죠?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 등기를 갖추지 못하였다면 을에 대해서 직접 자신 소유권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물청은 현재 물권자만 가능하죠. 무는 아직 등기 안에서 아직 물권자 아니라 물청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4번 대신 치워할 수 있다. 3번 갑소유 X토지를 을이 매수해서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으나 아직 소유권 등기하지 않았다. 틀린 겁니다. 1번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청 동그라미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소멸시효 걸리지 않죠. 그럼 첫째 줄의 두 문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채청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2번 을이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다가 병에게 처분하고 점유 승계 동그라미 점유를 승계해준 경우에도 을의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을이 직접 점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 권리행사로서 병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시켰죠. 그래도 여전히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한번 갑은 을로부터 다시 위 토지를 매수한 병에 대해서 토지 소유권에게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죠. 그러니까 평은 등기 안에서 소유자 아니지만 정당하게 매수했기 때문에 정당한 점유 사용권이 있어요. 그래서 갑은 소유자로 해서 물청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4번 X토지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을은 점유권은 있죠? 소유권이 아니라 점유권이 있어요. 점유권에 의한 방해 배제 정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5번 만약 갑의 을이에게 소유권 등기해 줬는데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갑의 을에게 행사하는 다음 말소등기 청구권은 물청 맞죠? 물권자가 청구하는 물권적 청구권 맞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4번 등기에 관한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법정 동그라미 법정 지상권자는 지상권 등기 없이도 동그라미 맞았어요. 등기 없이도 지상권 취득할 당시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했죠?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한테 틀렸죠?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죠. 3번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 말소등기 없이 저당권 소멸합니다. 기피혼나 말소등기 없이. 4번 민사집행법상 경매매수인은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죠. 5번 법률행위 동그라미 법률행위 나오면 죽어도 등기해야 돼요. 그럼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명하는 판결 동그라미 이게 이행 판결. 이행 판결에 따른 소유권 취득에는 등기를 요합니다. 정답 1번이었습니다. 25번 물권 변경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건물 신축 동그라미 신축한 자는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2번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소멸 후 그 말소 등기 전에 그래도 저당권 무효죠. 무효. 피담보 채권의 전부 명령이 법원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 등기 그럼 너도 무효죠. 피담보 채권 소멸하면 이미 무효죠. 그럼 절대적 무효라 그 무효를 이전 등기해도 너도 무효. 등기를 경로한 자는 저당권 취득할 수 없답니다. 3번 부동산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 동그라미 포기는 법률행위라 등기해야 돼요. 포기한 경우 다른 공유자들은 민법 187 들었죠? 186조에 따라 등기해야 부동산 물권 취득합니다. 4번 존속 기피혼나 말소 등기 없이 기간 있는 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 만료로 말소 등기 없이 소멸을 맞았습니다. 기피혼나 말소 등기 없이. 5번 합의 지분 포기 동그라미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 여력은 포기는 법률행위라 등기해야 발생하죠. 정답은 4번입니다. 이 시간엔 백선 1강을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2강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